오늘 장 마감 시간쯤에 LG 엔솔의 폴란드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률이 일부 조정된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폭스바겐이 가동률을 일부 조정한다라는 그런 요청이 나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UAW 파업 장기화 우려입니다. 근데 여기서 UAW 파업 장기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한번 불거졌었던 이슈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올해 8월 달에 이걸 9월 15일까지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 본격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거야 라고 협박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걸 저지하냐, 정부가 저지를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공유받았었던 엔솔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고려하면 오늘 나온 이슈와는 무관한 별개의 이슈라고 합니다. 다들 욕을 많이 보셨을 건데,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도한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게 없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엔솔 측에서는 수정 요청을 했고, 이러한 생산 조정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별로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일상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다. 노조 파업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르노도 엔솔한테 와서 배터리 달라고 하는데 이거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금양한테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뭔가 정황상 맞지 않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좀 배경 설명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오늘 내용에서 이 노조 얘기는 뺄게요. 어차피 노조 얘기가 전 사실 그냥 기자가 쓴 뇌피셜 같아서 이건 좀 빼고, 폭스바겐이 왜 공장 가동률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고요. 현재 엔솔을 기준으로 가동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솔 가동률은 이번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74.8%예요. 최근에 SK온이 상반기 가동률이 97.6%가 떴어요. 그래서 셀 3사 기준으로 봤을 때 엔솔은 왜 이렇게 작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SK온과 같은 경우에는 EV향 매출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엔솔 같은 경우는 EV용 배터리랑 ESS용 그리고 소형 배터리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EV보다 상대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좀 많은 ESS랑 소형 배터리 때문에 엔솔의 가동률은 낮아 보이는 건데, 실제로 최근 상반기에 소형 전지 쪽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EV랑 ESS 쪽은 멀쩡히 잘 팔렸는데 이게 전체 가동률 자체를 좀 상쇄시킨 거죠. 삼성 SDI는 보면 7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원래 얘네도 한 90% 정도 대가 나왔는데, SDI 반기 보고서에는 소형 전지만 가동률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소형 전지 쪽이 잘 안 팔리고 있고 EV랑 ESS 쪽은 건재하다. 그래서 74.8% 정도 나오는 가동률은 LG엔솔의 EV향 매출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 평균 혹은 평균 이상 수준이 나오고 있는 거다. 여기서 키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는 요번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가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생산을 중단한다, 감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노조 파업이 여파가 있을 것이다. 3분기와 4분기에 매출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가동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만약에 가동률이 크게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를 했다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저기 뒤에서 폭스바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요번에 얘기 나오고 있는 LG엔솔의 폴란드 공장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일단 폴란드 공장은 브로츠와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 기준으로 보면 남서부 쪽에 있고요. 원래 얘네가 코비에르지체 이쪽에서 원래 공장을 2016년도부터 가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간 70 정도를 만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20년도에 터키 가전업체인 베스텔 공장을 374억 원에 인수를 해왔어요. 그와 동시에 폴란드 정부가 227억 원의 규모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에게 납품이 되고 있는 배터리 생산하고 있는 거고, 유럽 전 지역 대비해서 보면 꽤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엔솔 폴란드 내에서의 규모는 70기가와트인데 25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증설을 통해서 45기가와트를 확보할 예정이고, 이걸 합치면 115 나오죠. 근데 미국은 지금 전체로 보면 854기가와트입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완공이 될 예정인 애들이 있는데, 유럽 전체가 238이라고 보면 사실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폴란드 시장의 규모를 유럽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30% 정도, 나중에 증설 완료가 되고 지금 수준이 똑같다, 위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절반 정도의 물량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가 나왔었던 폭스바겐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폭스바겐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22년도까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23년도 들어서 유난히 조금 침체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엔솔의
폭스바겐 향 출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증가율 자체가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회사의 반기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주 상황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에 따라 납품하고 있는데 걔네 실제 주문이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지금 유럽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1위 생산국으로 지금 폴란드가 위치하고 있고, 지금 브러츠와프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6,300명입니다. 브러츠와프 인구 대비해서 보면 1% 정도의 사람이 여기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최근 당 반기 말 기준으로 보면 잔고 금액이 2조 3천억 원 정도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츠와프 공장에 생산된 배터리는 폭스바겐, 벤츠, BMW, 볼보, 르노, 아우디, 포르쉐, 다임러, 푸조 등 유럽 완성차 업체로 보내지는데, 이 중에서 지금 유난히 폭스바겐이 문제라는 건데요. 폭스바겐의 이윤과 실적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폭스바겐의 레베뉴, 매출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연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매출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윤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윤이 들쑥날쑥하죠. 심지어 최근엔 좀 하락하기도 했고 올해 들어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중국 지역 내에서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기업은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워낙 프리미엄을 얹고 파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가격 인하를 해도 그들의 마진에 크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조금 덜 버는 거고 더 많이 팔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국 보조금 얹고 막 때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중국 내에서는 CATL과 BYD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보조금 얹고 개나 소나 다 뛰어들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수요가 그에 맞지 않으니까 공장을 중단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튼 걔네가 계속 보조금 얹고 걔는 가격 인하하고, 테슬라는 치킨 게임이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 인하를 하는데, 여기 중간에 끼인 폭스바겐이 문제인 겁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대로 물량을 생산을 하고 가격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이 설정한 판가는 결국 해당 회사가 합리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 모델을 통해서 추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진을 일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나오긴 하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에 대해서 해외 증권사에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폭스바겐이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표현을 해요. 지난번에 공유드렸던 건데, UBS 쪽에서 폭스바겐과 르노가 매출이 부진하다, 이익성도 부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와 동시에 중국 업체들을 띄워줬죠. 여기서는 이제 중국 토종 자동차, 특히 전기차 업체들이 치고 올라온다. 그리고 유럽 양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과 프랑스 르노 실적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UBS가 경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배경에는 가격 인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무분별한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해서 반보조금 정책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UBS 쪽의 애널리스트들은 폭스바겐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욕을 합니다. 요번 이런 약진하고 있고 이런 실적 부진들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계속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가 BY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워렌 버핏이 최근에 투자했으면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 형은 아시다시피 존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8년도에 BYD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15년을 존버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 설명이 없으면 마치 워렌 버핏이 정말 BYD를 높게 평가해서 폭스바겐을 까내리고 BYD를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샀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지분 매각서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과 르노가 조금 슬픈 게, 원래 나름대로 유럽 내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업체들인데, 최근 이러한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럽연합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두고 봐야죠. 어떤 식으로 반보조금 정책이든 다른 형태로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정황상 폭스바겐은 매우 힘든 상황이 맞고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르노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 모멘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는 반보조금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최근에 한 거고요.
폭스바겐과 르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 업체들을 방문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양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피로감을 느꼈는지 한국 기업들을 찾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요즘에. 결국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가동률을 줄이는 것이냐, 아니면 고객사들의 각각의 상황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 원래 그래 왔듯이 이걸 탄력적으로 셋업체가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가,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기사만 읽으면 실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압박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이 보조금 막 때려 넣으면서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본인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는 경쟁인 겁니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라도 본인들의 코스트를 반영해서 가격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된다면, 테슬라가 현재 하는 것처럼 점유율만 높으면 각종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시장 가격 조성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본인들이 지금 때려 넣는 돈을 나중에 회수하려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시장에 또 출혈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런 걸 막고 싶은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누구는 밀려나고 누구는 우세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취지로 최근에 반보조금 정책도 냈던 거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유럽이 먼저 얘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미국도 한 번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RA와 CRM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최근엔 좀 조용하죠. 전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이 설치게 절대 냅두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와 내년이 가장 여러 가지 찌라시가 나오면서 마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수요가 정말 완전히 꺾였다, 혹은 뭐 원자재 리튬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마치 수요 부진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증설 중이에요. 그리고 빠르면 24년도 말부터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량 자체가 3배, 4배, 5배 증가할 겁니다. 그때 돼서는 수요 부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이 시기라고 보고요.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슈에 대해서도 감산 원인의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공급발 이슈, 수요발 이슈라고 한다면 요번 거는 공급발 이슈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에 대한 근거와 정황들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그걸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영상을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